한일 갈등사 파연대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일제치하 과거사 진술은 조순초성이 정부는 징용공 위안부 실체 공개해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일제 과거사에 대한 왜곡은 배타적 민족주의 감성을 등에 업고 유언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이에 한국사회 곳곳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공 동상 등 과거사 관련 조형물과 역사관이 가득하다. 과거사 역사 왜곡은 전 국민에게 치유 불가능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가져온다. 일제 식민지 동안 우리의 조상이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포의 이미지는 어린이부터 성인에까지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평생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반일 국민 감정으로 고착된다. 이 모든 것은 1990년 11월 16일 한국 정치대 문제 대책협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참고로 연도별 동아일보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사 수를 보면 1951년에서 1990년까지 16건에 불과했던 것이 정대협 출범 직후인 1991년에서 95년까지 616건으로 폭증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관련 기사에 대한 통계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도배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과거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법 등으로 제도화가 견고해졌다. 물론 그 배경에는 1947년 일본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낙선한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 증언이 국내에 들어와 큰 몫을 했다. 이 증언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 위안부 실태조사 증거자료 및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아사히 신문 등에 의해 증언이 가짜였음이 밝혀졌음에도 공식 자료는 수정되지 않았다. 정대협이 주도하는 위안부 문제가 반일 선동 이슈화에 성공하자 양대 노총은 2016년 일본 담바 망가광산 강제징용 노동자 상 설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2017년 용상역 광장에 징용상을 무단으로 설치, 불법 설치함으로 징용 문제에 본격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한일 간 종결된 청구권 협정을 모르쇠 했다. 그리고 노무등원 방식으로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할선이었으나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의 징용과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기록처럼 한반도에 외 국민징용 22만여 명이 조선인 강제동원 755만여 명으로 거대한 착시 현상을 부른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의 강제동원 구술 기록집에 등장하는 15명 중에서 4명만이 징용이고 나머지 11명은 지원 성격의 모집과 관할선에 해당한다. 즉, 전시기 노무동원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동원 인식은 소송에서 징용 비해당자가 해당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 구술 기록집에 실린 동원 김현희 씨의 위안부 관련 증언이 기존에 알려진 일본 관원에 강제 연행당한 14세 소녀 이미지와 달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안소 경영하는 사람들이 청부업자지. 청부업자, 조선 사람대로 청부업자가 모집해오는 거라. 서울이나 국내에 있는 유학 있잖아, 유학 창녀, 그분들 전부 다 끌고 오는 기라. 주로 30세 이하지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실시 중임에도 여전히 과거사 소송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대외적으로 엄중한 정세 앞에서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명약 관화하다. 구술 기록집 같은 과거사 자료를 분석하면 이른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징용공과 위안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과거사를 빌미로 종북 세력이 벌이는
있는 반정부 반국가 난동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023년 9월 20일